6회째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최첨단 검사에서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 간 그 순간 한 조각의 김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조각이 마치 씨앗처럼 기적을 피워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북적이는 시장 가판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젠 미국 보스턴의 골목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에 먼저 눈을 떠요. 침실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보스턴 가로등의 낮은 윙윙거림 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맴돌죠.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남편 이선 씨는 이미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어요. 집 안 공기는 훈훈한 이불 속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리나 방으로 몰래 다가가는 거예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작은 몸을 웅크린 12살 딸이 보여요.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백한 얼굴이 반짝이죠. 저는 살며시 침대 옆자리에 앉아 이마에 손을 대봅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서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어요. 리나가 숨죽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배가 또 아파요. 6살 때부터 리나는 거의 매일 이렇게 고통 속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열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따뜻함 대신 익숙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괜찮아, 우리 리나.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작게 속삭이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보스턴 최고 병원 의사 12곳을 찾아다니며 MRI 검사, 혈액 검사, 유산균 처방, 특수식단 등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어요. 의사들은 어깨를 으쓱이며 장이 특별히 이상하진 않군요. 예민한 편일 뿐이에요. 이 보충제로 한 번 더 지켜보세요. 라고 말했죠.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리나를 편안히 눕히고 이불 주름을 다듬어줘도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다리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듯했죠. 어느 아침 저는 방 한쪽 창가에 서서 하늘이 회색에서 연분홍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만들어온 삶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 리나가 그림을 그리는 학교, 한때 뛰어놀던 공원. 그런데 요즘 리나는 한 블록도 채 못 걷고 배를 움켜쥐곤 했죠. 다시 부엌으로 가서 코코아 2잔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저, 하나는 남편을 위해서요. 이선 씨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봅니다. 리나는 어때?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늘 그렇다고요. 따뜻한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심한 건 거의 못 느낀 모양인데 또 울면서 깼어요. 이선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기적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보스턴, 뉴욕, 시카고 다 가봤죠. 의사들이 하나같이 새로운 치료를 해보라고 말하는데 벌써 6년이에요. 새로운 것만 몇 개나 더 시도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어디죠? 우리는 미국인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우리 리나를 어떻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선 작은 희망이 반짝였어요. 저는 두려움을 숨기려 또 한 모금 코코아를 삼켰습니다. 달콤함이 혀를 감싸는 동안 리나에게 진짜 위로가 될 무언가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아침이 그렇게 수많았던 날처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빈 코코아 잔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리나에게 가서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문틈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에 저는 가슴 깊이 다짐했어요. 통증 한 번이라도 막아주지 못하는 엄마지만 언젠가는 리나를 지켜줄 해답을 꼭 찾아낼 거라고.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명이 은은해서 방이 아늑하게 느껴졌죠. 리나는 이미 위층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문득 이선 씨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반짝이는 핸드폰을 다른 손에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살포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시야. 그 말에 저는 차 마시던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는 듯 설레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차를 삼키며 테이블 위 빵 부스러기를 손등으로 쓸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톡톡 두드렸어요. 본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서울에서 일하라는 프로젝트예요. 서울? 저는 놀라서 소리를 낮춰 따라했습니다. 정말요? 지구 반대편인데 어떻게 가능하죠?
이선 씨는 이마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작스럽긴 해요. 그런데 한국 병원이 세계 최고라는 얘기를 봤어요. 의사들이 워낙 실력 있고 음식도 소화에 좋은 발효식품이 많대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리나는요? 김비행애. 환경이 바뀌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요.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같은 방법만 반복하면서 결과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긴 병원 치료와 테스트, 헛된 처방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친구들은요? 우리 집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반드시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4개월만 함께 가는 거죠. 집도, 일도 그대로 남기고 올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요. 전구빛 아래 놓인 머그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건 낭떠러지에 뛰어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진 리나의 맑은 웃음이 떠올라 이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이선 씨가 작게 코골을 했고 저는 살며시 그의 어깨를 건드렸어요. 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저를 향해 물었죠. 정말 갈 수 있어? 그가 몸을 일으켜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그럼 돼. 저는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멀리 서울에 반짝이는 불빛과 높은 빌딩, 자유롭게 뛰노는 리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작지만 환한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났죠. 다음 날, 해 뜨기 전이었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내리고 조심스레 리나 방으로 갔습니다. 반쯤 눈을 떠 긴 머리를 베개에 흩뜨린 채 잠결에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리나. 제가 살며시 부르자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새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한국으로 내 식구가 함께 가게 될 것 같아요. 4개월만. 리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복했어요. 한국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나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해보고 싶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참으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리나. 그날 오후, 저는 복도에 서서 이선 씨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캐리어가 발밑에 놓인 채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죠. 네, 제가 말했어요. 우리 한국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머금고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만에 느끼는 진짜 희망이 가슴속에 따뜻이 번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넓은 로비에 섰어요.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한국어와 영어로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죠. 깔끔한 캐리어를 끌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커피 향과 주변 카페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짐을 찾으면서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리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리나는 호기심 반, 걱정 반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공항 출구를 나서니 유리로 된 높은 벽이 아침 햇살을 따뜻하게 실내로 들여보냈어요. 마치 거대한 전시장 같았죠. 거대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를 택시들이 바삐 오갔어요.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도시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이구나 속으로 되뇌며 진정하려 했죠. 그날 오후 저희는 게스트하우스 근처 작은 시장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줄지어 선 나무 갑 한 대 위에는 줄무늬 천막이 덮여 있었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담긴 바구니, 연초록 배추, 길고 하얀 무가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 옆에서는 한국어로 떠들썩한 대화가 오갔고 군것질 갑 한 대에서는 수증기가 쉬익쉬익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어묵꼬치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의 발길이 멈췄어요. 주변 공기는 마늘의 톡 쏘는 향과 묘한 새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한쪽 갑 한 대에 흰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커다란 유리병과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긴 김치를 잔뜩 쌓아두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간판에는 민순 할머니의 김치 사심, 연 정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리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할머니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순 할머니께서 따뜻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김치 한 조각 맛보실래요? 할머니는 대나무 접시에 선홍빛 배추김치 한 점을 예쁘게 담아 보여주셨어요. 저는 매콤한 음식이 입 안을 얼얼하게 만들던 기억 때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조심스레 말했죠.
선명한 붉은색은 마치 작은 불꽃 같았고 고추 양념 속힌 마늘생강 조각이 반짝였어요. 민순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작게 한 입만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을 거예요. 눈을 깜빡이며 호의적인 미소를 보내셨죠. 그제야 저는 눈을 감고 조심스레 김치를 입에 올렸어요. 먼저 차가운 배추잎이 혀끝을 스치고 곧 새콤함이 톡 터졌습니다. 이어서 매콤한 기운이 은은하게 퍼졌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달콤함이 깔렸어요. 마치 입안에서 작은 불꽃놀이가 터지는 듯했지만 기분 좋은 폭죽이었죠. 눈을 뜨니 리나가 앞장서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한 번만. 발끝으로 살짝 떠다니듯 외쳤죠. 저는 접시를 건네주었고 리나는 살짝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동그랗게 커진 눈을 반짝이며 금세 한 조각을 더 입속으로 넣었어요. 엄마 더 먹어보고 싶어요 하고 신나게 외쳤죠. 저도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야? 그러고는 저 역시 한 입 더 먹어보았죠. 매운 기운은 첫 맛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아삭아삭한 배추 소리와 고소한 마늘향이 계속 입안을 맴돌았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제가 활짝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민순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속삭이셨어요. 김치에는 마법이 있단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까지 달래주지. 리나와 제가 마주 보며 웃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희망의 반짝임이 보였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 마음에도 작은 빛이 들어왔죠. 어쩌면 이 낯선 매콤한 배추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와 부드러운 영어와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로 담근 김치, 오이로 담근 아삭한 김치, 매운맛이 전혀 없는 어린이용 순한 김치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작게 담아준 김치통을 손에 쥐고 시장을 나서는 길, 제 가방 속에는 생수병과 가이드북 사이로 작은 기적의 맛이 함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빛에 눈을 떴어요. 평소 같으면 복도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쁘게 뛰어가는 소리 대신 주방에서 반그릇 국을 긁는 젓가락 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레 주방으로 가보니 리나가 식탁에 앉아 작은 공기밥과 김치를 앞에 두고 차분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리나. 제가 속삭이듯 인사했어요. 리나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배가 훨씬 편해요. 어제보다 훨씬 진한 홍조가 리나 볼에 돌았죠. 저는 가슴이 언제 그랬냐는 듯 뛰는 걸 느끼며 의자를 당겨 옆에 앉았어요. 정말 기특하구나. 제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죠. 리나는 한 숟갈 더 밥과 김치를 섞어 먹으며 행복하게 씹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김치가 선명한 붉은 빛으로 반짝였고 마늘과 파가 흰 점처럼 어우러져 있었어요. 서두름도 긴장도 없이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 제 마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리나는 제 곁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때로는 밥에 김치를 얹어 먹었고 또 다른 날에는 민순 할머니 시장 가판대에서 배운 간단한 한식 메뉴들을 시도해 보았죠. 둘째 날, 리나는 미역국을 맛봤습니다. 담백한 국물에 부드러운 초록 미역이 떠 있었어요. 리나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짭짤하고 따뜻해요. 속이 정말 포근해요. 하고 환하게 웃었죠. 셋째 날에는 순두부찌개를 도전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우유빛으로 떠 있고 고추기름이 둥글게 번진 국물이 예뻤죠. 리나가 조심히 한 숟갈 떠 입에 넣으며 와, 이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요. 맛있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다섯째 날, 저는 작은 그릇에 비빔밥을 담아왔습니다. 오렌지빛 당근, 진초록 시금치, 노란 콩나물, 그리고 구운 소고기 몇 조각이 밥 위에 올려져 있었죠. 가운데 노른자가 노란 해처럼 빛났어요. 저는 리나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며 이제 색깔이 무지개처럼 섞이도록 쓱쓱 비벼보자 하고 안내했어요. 리나는 즐거운 표정으로 비빔밥을 휘저었습니다. 한 숟갈 맛보더니 엄마, 이거 섞는 게 재밌어요 하고 깔깔 웃더니 맛도 정말 좋아요 하고는 또 한 숟갈을 입에 넣었죠. 식사를 거듭할수록 리나의 힘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가까운 공원 운동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한때 몇 걸음 걷기도 힘들어하던 다리가 이제는 튼튼하게 달렸죠. 예쁜 꽃밭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으며 리나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어느 오후에는 제가 리나를 어깨에 올려주고 굽이진 공원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리쬐었고 리나는 제 볼에 머리카락을 살짝 문지르며 또다시 까르르 웃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던 딸을 바라보는 대신
새로운 음식을 즐기고 마음껏 뛰놀며 웃는 모습을 보는 일이 무엇보다 값졌어요. 7째 날 점심을 마치고 식기를 정리하던 중 리나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제 가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며들었죠. 정말 대단하다. 그럼 민순 할머니께 배워보자. 제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마늘과 고추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민순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제가 리나의 소망을 전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요.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오는 길, 제 가슴속에는 깊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 한국 여정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경험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과 웃음,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매일 한 숟갈의 국, 아삭한 김치 한 점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작은 증거가 되었죠.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희망이 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리나와 저는 시장의 메인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빈 바구니를 손에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공기에는 싱싱한 채소 내음, 간장과 된장 같은 구수한 향, 그리고 주변 가판대에서 풍기는 액젓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줄무늬 천막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바닥에 부드러운 금빛 줄무늬를 그려주었답니다. 시장 끝자락에 놓인 커다란 나무 작업대에 다다르자 민순 할머니와 이웃분들이 이미 분주히 준비 중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담은 커다란 통과 고춧가루 더미를 둘러싸고 모여 있었죠.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경쾌한 음악처럼 시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시아. 안녕하세요, 리나. 민순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칠리 양념이 묻은 간편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먼저 할머니는 배추잎 씻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각각의 배추잎을 큰 소금물 양동이에 차례로 담그면 바닷바람이 스며든 듯 상쾌한 짠내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리나도 마치 작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기분이라며 깔깔 웃었어요. 엄마, 물놀이하는 배추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은 절이기 단계였어요. 긴 나무판 위에 배추잎을 한 장씩 펼쳐놓고 굵은 소금을 잎 사이사이에 솔솔 뿌렸죠. 흰 소금알이 배추 위에서 작은 진주처럼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소금이 배추 속의 수분을 충분히 빼주어야 나중에 양념이 잘 배어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저희는 고춧가루 양념을 만들기 위해 큰 대야 앞으로 이동했어요. 선홍색 고춧가루가 가득 담긴 대야 위에 할머니는 길게 썬 마늘, 얇게 채 썬 생강, 송송 썬 파, 그리고 액젓을 살짝 부어주셨습니다.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재료를 골고루 섞으니 윤기가 흐르는 진한 빨간 양념이 완성되었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손가락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첫 맛은 짭짤했고 곧이어 매콤함이 혀끝을 따끔하게 자극했어요. 잠시 후에는 따뜻한 감각이 목구멍까지 전해져 깜짝 놀랐죠. 저는 휴지로 손가락을 닦으며 숨을 고르다가 리나가 저를 흉내내며 손끝에 양념을 찍어 먹었을 때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 따끔거려요. 리나는 앞뒤로 깜찍하게 몸을 빼며 말했어요. 드디어 양념을 배추에 바를 차례가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배추 한 잎을 왼손에 그릇처럼 받치고 오른손으로 줄기에서부터 끝까지 양념을 펴 바르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윤기나는 양념이 배추 잎사귀 틈새마다 골고루 스며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와 이웃분들 모두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해외에 사는 손주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10대 소녀는 매운맛을 덜어준다며 쫀득한 떡을 몇 개 나눠주셨죠. 한 젊은 어머니는 아기를 업은 채 리듬에 맞춰 박수를 쳐주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소리들이 따뜻한 소음이 되어 제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팔이 저려올 정도로 양념을 바르느라 힘들었지만 제 가슴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민순 할머니께서는 제가 만든 첫 김치를 작은 유리병 하나에 담아주셨어요. 아주 작은 선물이었지만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직접 김치를 담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제가 목소리를 떨며 인사드리자 이웃분들께서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셨습니다. 리나는 제 다리를 번쩍 안고 외쳤죠.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리나를 품에 안고 두 손으로 김치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치 담그기가 단순한 요리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손길을 보태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한 입, 한 잎의 건강과 우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시장을 가로지를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기대하며 한국에 왔지만 더 값진 선물 바로 따뜻한 공동체와 친절을 얻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4개월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나의 티셔츠를 여행 가방에 정리하면서 저는 단순히 옷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희망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 뒷좌석에는 민순 할머니의 매콤한 양념을 잔뜩 담은 튼튼한 유리병 김치들이 가득했고 할머니의 친필 레시피가 적힌 노트도 가방에 낑겨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추기름 자국이 여기저기 묻은 노트 속 글씨를 볼 때마다 한국 시장에서 받았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공항 라운지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던 리나는 가장 좋아하는 김치병을 꼭 껴안고는 유리병 표면의 굴곡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따라 그렸습니다. 엄마, 한국에 정말 잘 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리나가 작게 말하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리나. 한국은 단순한 치료 이상을 가르쳐 줬어요. 친절함과 공동체,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말이죠. 비행기는 가끔씩 흔들렸지만 리나는 계속해서 병을 안은 채 웃고 있었어요. 객실등이 부드럽게 빛나는 가운데 저는 눈을 감고 한국 시장의 활기찬 풍경과 환한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김치 한 조각이 주던 작지만 강한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습니다. 보스턴에 내려서니 공기가 더 차갑고 거리는 더 조용해진 듯했어요. 미끄러운 유리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니 익숙한 브라운스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도 바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아시안 마트로 곧장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형광등 아래에서 말린 김과 쌀 포대가 선명한 색을 자랑했고 저는 김장에 필요한 배추, 고춧가루, 마늘, 액젓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완벽한 재료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고 가끔 가격에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씩 집어들 때마다 한국 시장과 민순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조리대 위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잎을 하나씩 헹구고 소금을 사이사이에 뿌려 배추가 반들반들 빛나도록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섞은 매콤한 양념을 만들어 한가득 덜어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손가락에 묻혀 맛을 보니 익숙한 매콤함이 혀끝을 감싸며 포근한 위로가 되었어요. 양념을 배추에 바르자 매콤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이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죠. 뭔가 냄새가 강한데 괜찮으세요? 한 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김치 담그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몇 이웃분들이 얼굴을 찌푸리셨지만 제가 작은 종이컵에 김치를 조금씩 나눠 드리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맛을 보시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롭네요.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정말 맛있어요. 다른 분이 두 번째 한 입을 먹고는 푹 찌푸리던 얼굴을 반전시키며 말씀하셨죠. 곧이어 이웃분들이 다 내려와서 도시락 통과 빈 병을 들고 김치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복도의 웃음과 수군거림이 가득 퍼졌고 모두가 안녕하세요, 고마워요를 신나게 외우며 작은 김치 파티를 즐겼습니다. 두 집 건너 사시는 패터슨 아저씨도 한번 맛보시고는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죠. 한편 리나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달리며 튼튼한 다리를 자랑했어요. 어느 오후엔 친구들에게도 새 단어를 가르쳤죠. 안녕.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고 고마워 함께 따라하며 허리를 살짝 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보스턴이 단순히 돌아온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뿌리내린 성장과 따뜻함이 이곳에서도 계속될 것만 같았거든요. 한국은 처음엔 낯선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김치가 주는 마법과 서울에서 만난 친절이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카시아 호송 같은 특별한 이름도 낯선 문화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작은 기쁨을 나누는 데는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김치 담가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거죠?